2021년 공공데이터 기업 지원 사업의 이제 음식관광 빅데이터 구축 가공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관광재단, 그다음에 부산관광공사, 경남관광재단, 광주광역시 동부가 이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주를 했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음식 관광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본 사업에서 핵심은 음식 관광 관련된 데이터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음식 관광은 여행을 떠나서 그 여행지에서 먹는 행위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그 행위들을 음식 관광으로 정의를 하고, 음식 관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 어떤 식당이 있고 그 식당에 어떤 메뉴들이 있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정보들을 모으는 작업이 이번 음식 관광 빅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관광에 대해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코로나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와 관련돼서 크게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뉴스는 이 이전에 메르스든 아니면 사드든 사스든 많은 전염병들이 회복,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관광산업이 아주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면은 관광산업이 다시 급격하게 회복이 되는 구조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 전조가 보이는 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여행 기업들, 미국에 있는 익스피디어나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 주가가 최근 6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면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위축이 됐던 관광 산업이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관련된 데이터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4차 유행기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중국과 아시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코로나를 이제 우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델타 변이라고 지금 이름 바꿨지만은 인도에서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쪽에서 나온 백신들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의문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분야에서는 회복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긍정적으로는 코로나가 풀리면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 먹는 것들 좀 자유롭게 먹고 싶어라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역에 있는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그 정부 지원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맨 앞에 보이는 게 이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고 문체부에서 하는 것인데, 한 400억 정도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각각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는데 휴가를 가든가 여행 갈 때 지원금들을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내면은 회사에서 10만 원 내고 정부에서 한 20만 원 내서 4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내는 식으로, 정확하게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20만 원 내면 회사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 해서 개인은 20만 원 내면은 포인트가 40만 원짜리 포인트가 쌓이고, 그걸 갖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한 900억 정도 되는 예산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나가고 싶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에서 많이 해보고 싶다, 그다음 각종 지원금들이 쌓여 있는데, 근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해외 OTA들이라고 해서 해외 여행사들, 글로벌 여행사들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특정한 회사들이 이 시장 전체를 장악을 하다 보니까 중소 그 서비스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그 개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 이런 좋은 기회들을 가져가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여행을 가서 무엇을 하고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좀 더 그래프로 보면은, 한국에 오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쇼핑 다음으로 음식이 이제 가장 큰 그 소비 행동입니다. 근데 저 위에 있는 파란 걸 보시면은, 저 위에 있는 파란 게 쇼핑인데, 쇼핑은 이제 좀 정체기에 다다랐어요. 여전히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행위, 소비 행위가 쇼핑이지만
이제 쇼핑이 이제는 이제 상승이 좀 꺾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되는데 음식은 계속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한국은 그들 나라에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들 나라에서 없는 물건들을 사러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서서히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자국에서 그런 류의 쇼핑들을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고 싶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데 그 경험의 가장 앞부분을 쓴 게 음식입니다.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경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데 그 어울리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 나라 식당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의 유래가 뭔지 그 음식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경험해 보는 게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제일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이제 한국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한국이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언어 소통에 대한 불만들이 있고요. 네, 이쪽에 이제 소비 패턴에서 조금 이제 다른 결로 이쪽은 이렇게 음식이나 관광 쪽이 커질 거라고 하는데 좀 다른 결로 나오는 게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를 많이 소비를 하는 구조가 되고 있고 여행 같은 경우는 핵심이 이동인데 내가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이동 자체가 이제 지금은 못 하게 됐고 그리고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이동한다는 개념에서 점점 다른 개념으로 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업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방식들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지 않고 온라인에서 대부분 소비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행을 대체하는 다른 요소들이 자꾸 생기면서 여행이라는 개념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소비자들의 그 니즈들을 반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행업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 보시면 소비자들은 여행을 갈 때 교통의 한 50% 정도 이거는 해외여행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인바운드 같은 경우 비행기 값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액티비티에 소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에 15%, 16% 정도의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실제로 상품들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표입니다. 이거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대로 상품이 공급되고 있느냐. 근데 보시면은 교통이나 숙박은 거의 소비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음식 파트는 지금 그 여러분들도 아마 해외여행 가시면은 인터파크나 이런 데 아니면 스카이스캐너에서 항공권 하시고 호텔스닷컴에서 호텔 예약하시고 그러고 나면 액티비티는 요새 액티비티 사이트도 있잖아요. 클룩이나 이런 데서 예약을 하시는데 음식은 네이버에서 카페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한 다음에 현장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주문하고 결제하는 방식을 쓰세요. 아직은 이쪽 단에 상품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킹닷컴 같은 경우도 음식 파트의 매출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제일 많은 중국인들이 쓰고 있는 서비스인 시트릭 같은 경우도 음식 파트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건 있는데 시장에 상품이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그 상품들이 그럼 왜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급이 되도록 하겠느냐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앞에 다른 사람들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여행업계에서 가장 먼저 이런 OTA나 그러니까 글로벌화되고 디지털화된 시장이 항공산업인데 그 항공산업을 분석을 해보면은 먼저 오프라인에 항공사들이 막 생성이 됩니다. 그 항공사들이 여기 보면 얼라이언스들이 형성이 돼요. 개별 항공사들이 있다가 이 개별 항공사들이 몇 개 이렇게 그룹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묶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포인트 마일리지 할 때 보면은 아시아나 하면은 스타 얼라이언스에 아시아나인가요? 대한항공가 스타 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얼라이언스 개념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묶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약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약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서비스단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프라인에 많은 것들이 생기면은 이것들이 이제 개별로 있던 것들이 묶이기 시작을 하고요. 묶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서비스로 전환되는 구조가 이제 항공에서 일어났었어요. 이거랑 거의 유사하게 숙박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는 호텔들이 쫙 있고 이 호텔들이 체인 형태로 묶이기 시작을 해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일단 묶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묶이기 시작하면서 똑같이 그 예약 시스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예약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예약 서비스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제 저희 항공이나 숙박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똑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에는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이 식당들이 이제 일단 묶이고 그 식당들이 이제 데이터로 전환이 되고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넘어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항공이나 호텔이나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쇼핑몰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네, 여기서 지금 문제는 음식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 식당들이 너무 많고 휴폐합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저 앞쪽에서 잘 묶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디지털로 전환한다든지 온라인에 넘기는 작업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쪽 사업이랑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오프라인에서 묶이는 거는 기업들 간의 합종 연행이어서 그건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이번에 대량으로 그 비용과 인원을 집어넣어서 아예 디지털 전환을 땡겨보자.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자동화시켜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식당들은 아예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걸 다 상품을 다 상품화시키고 설명을 다 붙이는 작업을 해서 이것들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작업들 요 단계를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보시면 음식 관광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13%만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숙박 같은 경우는 41%가 전환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거는 숙박 같은 경우는 33% 넘어가 있는데 음식 관광 같은 경우 5%밖에 안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비어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될 부분이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 디지털 전환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 사업에서는 진행할 것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그 배경입니다. 보시면은 기존의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58,000개가 존재하는데 트립어드바이저를 기준으로 해서 41% 정도가 디지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숙박업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다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부킹닷컴이나 야놀자나 아고다 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은 전환된 것의 86%, 74% 정도가 77% 정도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이 데이터가 없으면 판매 작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숙박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업주들이 아니면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디지털로 다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판매단이 생기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판매단이 잘 활성화가 돼야지 다양한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들도 보고 거기서 비교도 하고 나한테 제일 맞는 걸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의 핵심은 기존에 있던 서비스단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전환을 한 다음에 전환한 것들을 시장에 공급해 주면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들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이것들을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스타트업에 공급을 해줘서 이쪽에서 온라인화 단계, 판매 단계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식당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식당에서 제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메뉴 상품 판매에서는 메뉴인데 그 메뉴 정보들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입력된 정보들을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메뉴에 대한 설명을 붙이면은 사람이 그 설명에 대해서 검수를 하게 됩니다. 기계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제대로 되는지 검수를 하고 수정할 사람들 수정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번역단을 또 집어넣고 번역은 또 번역 사전을 붙여서 제대로 번역되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들 이렇게 이제 수집과 가공 그다음 그 작업을 하게 되고 완료가 되면은 각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다 이 정보들이 다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data.go.kr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만든 공공 데이터 포털이 있습니다. 그 포털에 다 등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작업들은 정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아주 큰 곳부터 작은 곳까지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그 데이터들을 그 식당들을 모아서 오프라인 있는 식당들을 모아서 온라인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들 되게 큰 작업이고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앞에서 봤던 항공이나 숙박 같은 경우는 항공사나 숙박의 그러니까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자생적으로 그 산업에서 디지털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환되어 있을 때는 온라인 서비스로 넘어가기가 되게 쉬운데 지금 음식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일단 개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이게 디지털로 전환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작업들을 우리가 그 좀 땡겨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앞쪽 작업을 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잘 되면은 우리가 스카이 스캐너 이용하듯이 아니면은 호텔 스타크 이용하듯이 전국에 있는 식당들을 아주 편하게 스토리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수를 목포를 여행을 가겠다 하면은 KTX를 타고 KTX 예약을 하고 타고 가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기차 타고 가잖아요. 거기서 검색도 하면서 거기서 괜찮은 내가 목적지 가려고 하는 곳들에 있는 식당들을 찾은 다음에 메뉴도 찾고 KTX 타고 가면서 거기서 예약을 누르면은 이론상으로는 KTX 도착 시간이 있잖아요. 언제 도착할 건지 거기서 이동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카카오 택시 같은 거 타고 이동한다고 그 시간들 계산해서 식당에서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나는 여행을 가서 기차를 타고 내려서 카카오 택시 예약된 걸 타고 식당에 딱 들어가면은 바로 음식이 나와서 음식을 먹고 다음 행선지로 가고 그 행선지에서 스케줄을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저녁 먹으러 식당에 가면 거기 또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그 음식들 식당들과 음식들이 어떤 게 좋은지 어떤 메뉴를 선택하면 좋은지는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지면은 많은 서비스 업체들이 붙어서 그 서비스 업체들이 최적의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소비자한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단계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쪽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 이후에 저희 쪽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정제하고 가공하고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매뉴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음식관광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지자체와 공공의 그다음에 스타트업들한테 공급이 될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아웃바운드 나가는 관광이 있고 인바운드가 있고 그다음에 내국인들 관광이 있는데 인바운드 시장만 보면 음식이 17% 정도 차지하고 그게 2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음식 파트 먹는 것도 5.5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시장이고 이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립어드바이저마저도 숙박 쪽은 많은 부분 디지털화되어 있지만은 음식 쪽으로 넘어오면은 음식점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은 실제로 주문 결제하는 기능까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해외에 있는 서비스부터 국내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까지 실제로 주문 결제할 수 있는 기능들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외국인만 위한 서비스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내국인들이 지방에 가서 여행을 할 때 54% 정도 소비를 합니다. 이게 당일 여행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의외로 이쪽에 교통 비용들이 크게 잡히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말에 여행을 갔다 오는 것들 아니면 주중에 잠깐 갔다 오는 것들 내가 회사를 갔다 오고 아니면 내가 학교를 갔다 오는 요 활동 말고 나머지 것들을 보면은 주로 소비하는 게 음식 쪽에 많은 소비를 합니다. 지방에 가서 요새 물건 잘 안 사거든요. 다 있고 굳이 짐 많아서 들고 다니지 않고 그럼 내가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구경도 하면서 재밌는 걸 보다가 거기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돌아오는 것들이 소비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활동들 그다음에 그 중에서 또 B2B나 B2B 같이 아니면은 이렇게 공공들 복지물 같은 시장들도 있어서 이런 시장들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커지면은 외국인 관광 시장들이 형성이 될 거고 거기서 점점 커져서 이렇게 내국인들 확대돼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들이 점점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표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 중심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전국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 광주 지역까지 확대를 하고 이것들이 더 커져서 전국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번에 다 수집을 하는 구조로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 사업들이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광역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잡고 있는 거는 전국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한 번에 다 수집해서 한 번에 다 가공해서 시장에다가 공급해주자가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저희 이거 수행하고 있는 랩테이블은 관련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특허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 많은 작업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수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하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자동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과기부나 아니면 농식품부나 이런 곳들에서 이렇게 표창을 받든가 아니면 인증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그 공공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라는 거로 해서 이렇게 포장도 받았습니다. 네, 저희 레드테이블이 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본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행안부, 행정안전부와 그 다음에 미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전체적인 그 사업에 대한 지원과 예산 지원과 인력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공공성이 많이 이제 투영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다 데이터.go.kr에 공개가 될 거고 지자체 홈페이지에 다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다 투입이 돼서 이 작업을 하실 텐데, 작업 하나하나가 조금은 이제 단순한 업무일 수도 있고 조금은 이제 그 반복되는 업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한국의 관광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지역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두시고 데이터 하나하나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